안녕하세요. 시니어 트렌드 진행을 맡은 최학희입니다. 초고령 사회는 이미 현실이 되었고요. 1,700만 명이나 되는 베이비 부모들이 은퇴 후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매년 100만 명씩 이렇게 퇴직이라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설계하는 일들이 늘어나는데요. 사람들은 돈 걱정, 그리고 건강 걱정, 시간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요. 시간에 대한 걱정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요, 가볍고 간소한 자산을 가지고 어떻게 문학 그리고 예술을 일상 속에서 즐길 수 있는지 강은주 상무를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은주라고 합니다. 지금은 직장에서 일을 하는 직장인이고, 일상에서는 문학과 예술을 즐기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오늘 저의 이야기를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가볍고 간소한 자산으로 문학과 예술을 즐기는 일상입니다. 사실은 저는 달려왔던 사람입니다. 한 번도 멈췄었던 적이 없었고요. 가끔 멈췄을 때는 굉장히 지쳤을 때 멈췄던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만 50세가 되었을 때 그동안의 삶을 되돌아보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기 위해서 인생의 안식년을 찾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실 시간이 많이 생기면서 자유도가 굉장히 증가하게 됐는데요.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봉사하는 활동도 시작을 했고, 외국인 학생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치는 봉사나, 그 다음에 미술 공부, 그리고 문학과 예술을 하는 소모임 같은 것들도 하고, 또 시니어 트렌드에 대해서 어르신들이나 동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시간들도 가꿨습니다. 그리고 여행도 많이 다녔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제가 느낀 것은 혼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렇게 많은 경험들을 하는 것이 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그 의문 끝에 제가 생각난 것은 오랫동안 좋아했던 세네카의 말이었습니다. 가장 부유한 사람은 가장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행복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다. 진정한 행복은 내면의 평온함에 비롯된다. 사실 이런 말은 굉장히 단순하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는 시점의 이야기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지만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게 되면 정말로 중요한 시간이나 경험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그리고 아무리 외부적인 요인들이 많고 번쩍이는 것들이 많다 하더라도 내 안에 평안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네카의 말을 생각하면서 어떤 식의 삶의 방식을 갖는 것이 나한테 옳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그 안식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결론을 내린 것은 가볍고 간소한 자산으로 사는 것입니다. 제가 의미하는 가볍고 간소한 자산이라는 것은 어떤 재무적인 것이 아닙니다. 저는 사실 회사에서 재무 담당자로 오랫동안 일해왔습니다. 돈이라는 것과 예산이라는 것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기울였는데요. 그렇지만 나를 진정으로 나답게 만드는 것은 그런 여러 가지 일들도 물론 있지만 일상을 어떻게 진정으로 나답게 살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간소한 자산, 그러니까 내가 편하게 쉴 수 있는 작은 집,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을 만나고 내가 사랑하는 반려동물들과 같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가능한 자산이 가볍고 간소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소중하게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내 곁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신중하게 선택하고 그 신중하게 선택한 것을 아끼면서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한한 존재처럼 그러면서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 그러면서도 무한한 존재가 된 것처럼 모든 것을 갈구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얘기도 세네카의 말인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50이 넘고
제가 살아왔던 날보다 남은 날들이 조금 더 적어지는 시점에 들어서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시간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저희가 여기 머물러 있는 현재,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시간을 무리하게 여러 가지 것들로 채우다가 정말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숲속의 새나 산 언덕의 여우는 사소한 것을 위해 중요한 것을 포기하는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도 습관은 옷과 같은 것이며 사실상 신체 생활의 구조 그 자체입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영원히 못하는 것이에요. 이 얘기는 메리 올리버라는 미국의 시인이 쓴 완벽한 날들이라는 제가 좋아하는 에세이에 적혀 있는 말입니다. 자연은 항상 똑같은 법칙대로 돌아가고 있고 그 시간에도 인간도 같이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자연을 거스르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탄생부터 죽음까지 그 사이에 그 존재하는 것과 자연적인 구조는 변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쉼을 가지고 일도 하고 그리고 먹고 자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럼 동물적인 삶이 맞는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됩니다. 물론 동물들이 살아가는 자연적인 삶 굉장히 아름답고 단순하고 아주 원칙에 의거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왜 인간은 동물과 다른 점을 뭘 갖고 있길래 인간은 이렇게 궁금증이 많은 걸까요? 저는 그것을 문학과 예술에서 찾았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동물들이 사는 삶이 가장 단순하고 아름다운데 동물들이 사는 삶과 인간이 사는 삶은 같은 걸까요? 혹은 인간은 그거 외에 어떤 다른 의미를 추구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단순한 삶을 선택하는 것이 현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단순한 삶을 선택했을 때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제가 경험한 단순한 삶의 좋은 점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스트레스가 줍니다. 선택지가 줄였다는 얘기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나 갈등이라는 것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나한테 중요한 것이 뭔지를 선택하게 되면 비교하지 않고 빠른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감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정적인 안정인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은 굉장히 유한하기 때문에 이 자산을 어떻게 사용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떤 중요한 것들, 경험이나 사물이나 오래오래 지속될 것들을 선택한다면 쓸데없는 자산들을 사용하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재정적인 안정도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모두 다 예상하시다시피 물건들을 간소하게 쓰고 절약하게 되면 환경을 보호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쓰는 여러 가지 것들이 쓰레기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우리 곁에 머무는 특별한 경험이나 사물이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절약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방법,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에 대해서 조금 판단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은 나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만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물들이 사는 삶은 아주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동물들과 저희가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문학과 예술의 가치에 있다고 봅니다. 문학과 예술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이 좀 설득력이 없겠지만 많은 위대한 작가들과 예술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파블로 피카소는 예술은 우리의 영혼을 먼지로부터 씻어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조지 오웰은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권리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톨스토이는 인간의 경험을 전달하는 수단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생텍쥐페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어린 왕자에서 얘기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진정한 승리는 포기하지 않는 데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문학과 예술을 즐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서 자유롭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어떤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한테 다시 깨닫게 하는 어떤 지점이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사실 보통 생각할 때 현대의 빠른 시기에서는 예술과 문학을 즐기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문학과 예술이 나의 삶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독서입니다. 사실은 제가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서 아니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원론적이고 간단한 이야기가 나의 삶으로 들어올 때 나의 삶은 변화가 되게 됩니다. 독서는 뭐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내가 마음에 드는 책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책 혹은 도서관에서 빌려준 책도 좋습니다. 책을 규칙적으로 한 10분, 20분이라도 규칙적으로 읽게 된다면 그 책에 있는 글, 그러니까 작가의 말이, 작가의 삶이 나 인생 속에 같이 들어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음악 감상이 있고요. 음악 감상은 라디오로 들을 수 있고 혹은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CD나 LP 같은 옛날 방식으로 들을 수 있고 스트리밍 서비스로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술 체험인데요. 미술 체험이 굉장히 복잡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종이 하나에 그림을 그리는 것도 미술 체험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주변에 있는 전시관에 가서 보는 것도 미술 체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글쓰기인데요. 글쓰기는 간단하게 내가 장볼 메모를 하는 것도 글쓰기고 일기를 쓰는 것도 글쓰기고 혹은 내가 그리워하는 어떤 사람한테 편지를 쓰는 것도 글쓰기고 SNS에 오늘 나의 감정에 대해서 쓰는 것도 글쓰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한 4가지 정도 되는 것들은 사실은 너무나 기본적인 것이지만 그것들을 시작하느냐 시작하지 않느냐는 굉장히 많은 차이를 갖게 되거든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4가지 활동 중에 한 가지라도 시작하시게 된다면 그것이 주는 어떤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간소한 자산을 가지고 예술과 문학을 즐기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굉장한 뭔가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예술은 또 그런데요. 그렇지만 현대는 다행히 예술과 문학을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사실 아날로그 방식만 존재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디지털 방식으로도 저희가 이런 접근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 방식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냐면 예를 들어 주변에 있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모임을 우리들끼리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뭐 예전에 알고 있었던 친구들하고 간단하게 차를 마시면서 책을 읽는 방식을 속할 수도 있고 혹은 주변에 있는 무료 콘서트나 매달 마지막 수요일은 문화날이라고 해서 할인이 되는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런 걸 한번 해볼까라고 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런 아날로그 방식으로 처음 문학을 예술을 경험해 볼 수 있고요. 디지털 방식은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영상으로 나와 있는 너튜브나 그 다음에 블로그나 SNS에 있는 내용들 혹은 여러 가지 스트리밍 서비스가 있습니다. 스트리밍 서비스에 가입을 해서 내가 규칙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듣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영상으로 콘서트나 전시회 같은 것들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의지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세상과 연결되고 세상의 선의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인데요.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번쩍이는 가치가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들,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생산활동을 하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주위에서 생각할 때 굉장히 멋있는 일이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대단한 일이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일이라면 사회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들 중에 뭐 봉사하는 것들이 몇 가지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회사를 조금 더 좋은 공동체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일들을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뭐 지금 머물러 있는 회사뿐만 아니라 제가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그것들을 멈추지 않고 계속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줄이면서 나누면서 버릴 수 있는 것들, 그것이 재정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의 경험이라던가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라던가 그런 무형의 것들, 아까 생트지베리가 말했던 보이지 않는 것들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저의 마지막 목표이자 제 나머지 살아갈 삶의 일상의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한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단순하고 기본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야기들을 함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일상의 시작이 어떤 가슴을 떨리게 하는 진정으로 우리가 되게 하는 경험이 되는 시작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심플한 삶을 산다는 게 이제 모든 것을 즐길 줄 아는 거라 그랬는데 강사님께서는 정말 그 예술에 심취하고 또 굉장히 간소한 삶을 살아가시는데 시청자들이 너무 쉽게 얘기하니까 그 깊이를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이 질문부터 드릴게요. 재무 담당 임원을 한 14년 넘게 하셨는데 그 외국에서도 하시고 국내에서도 하시고 그러면 누구보다도 이제 자산 관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아시는 거라고 생각을 드는데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들 입장에서 기업이나 개인 입장에서 그 간소한 자산 관리라는 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한 번 더 풀어서 설명해 주세요. 간소한 자산 관리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생산수단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이제 생산수단이라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산일 수도 있고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능력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경험과 능력을 같이 지속해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간소한이라고 얘기한 것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기준은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지만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집,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이 살아갈 수 있는 집, 그리고 내가 지속적으로 어쨌든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활동이 중요한데 그것들을 할 때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그만 것들과 제 경험을 사용해서 사회에도 공헌하고 회사에도 공헌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일을 다시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사를 제가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저희 회사는 HR 쪽 회사인데 경력이 단절되신 분들을 컨설팅을 통해서 이분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혹은 새로운 창업을 할 수 있는 도움을 줍니다. 여러 가지 사업 부분들이 있지만 그 사업 부분들을 할 때 저희 회사에서 처음 면접 볼 때 다들 그런 보람들 때문에 회사를 다닌다라고 얘기하셨고, 그것이 제가 잠시 경력을 멈췄다가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사회에 나와서 제 원래 하던 경험을 사용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한테는 어떤 캐시플로우가 생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나이가 들어서 혹은 지금 현재 여기서 멈춰야 되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종류의 일이든 어떤 종류의 가치를 생산하는 현금 흐름이든 규칙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인 것 같아요. 봉사를 하든 일을 하든 그것들이 지속될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속할 수 있는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처럼 정말 그 현금 흐름이 지속 가능하게 돼야 되고 그게 뭐 노인 일자리로 꼴랑 27만 원 그래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이해했는데 맞나요? 일이라는 것이 사실은 어떤 재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어떤 만족도,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에 속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 저희 이제 은퇴하신 아버님 같은 경우는 지금 초등학교에서 이제 약간 이렇게 봉사하는 식으로 하시는 활동을 하시는데요. 한 달에 한 15일 정도 나가시는데 그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세요. 뭐 들어오는 돈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만족도, 내가 사회에 도움이 되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그것이 좀 부족하다고 하시면 몇 가지 활동들을 동시에도 진행할 수 있으니까 하나하나 모아서 그것들이 내가 필요한 정도의 자산을 만들어내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속 가능한 자산이고 지속 가능한 생산 활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강상무를 아는 사람들은 알면 알수록 정말 이분은 문화예술에 거의 푹 빠진 분이라는 걸 아는데 시청자들은 그걸 체감할 수 없으니까 그 가장 큰 사례가 제가 아는 것만 해도 그 상당한 돈을 들여서 대학에서 한 3년 정도 그 과정만 공부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이 독서, 음악, 미술, 글쓰기를 얘기하셨는데 쭉 돌이켜 봤을 때 언제 가장 만족스럽고 어떤 얘기를 좀 시청자에게 들려주고 싶으세요? 사실 혼자 궁금증을 가지고 대학에서 미술을, 예술에 대한 것들, 현대미술에 대해서 공부했을 때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고, 콘서트를 가고, 뭐, 여러 가지 좋은 경험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저한테 가장 크게 남는 것은 작은 모임을 만들어서 그 모임을 통해서 어떤 분들이 아,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나도 오늘부터 책을 읽고 싶고, 나도 오늘부터 음악을 듣고 싶어요. 그리고 이게 약간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시작하는 거 어렵지 않네요? 라고 반응하는 것이 가장 즐거운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금 외국인들 한국어 가르치는 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봉사활동을 통해서 수업이 다 끝난 후에 학생들이 정말 너무 감사했다. 그리고 내가 지속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다. 라고 얘기할 때.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경험들을 어느 정도 쌓아서 그 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같이 나눌 때 그 나누는 기쁨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것들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실 아까 얘기한 내 삶에 만족할 수 있는 어떤 지속적인 재정의 흐름이 필요합니다. 제가 한 2년 정도 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좋은 활동들도 많이 하긴 했는데요. 그걸 할 때 느낀 것은 어떻게 보면 비누처럼 제가 갖고 있는 것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이제 두 가지 정도의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경험이 되고 자유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하고 싶은 일들이 많고 조금 더 이걸 욕심을 부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아, 이것이 나의 과욕에서 일어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지만 그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깊이를 가지고 다른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나눌 수 있는 기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인생의 선택에 있어서 나쁜 것은 없습니다만은 내가 지탱할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나의 한계를 정하고 그 정도까지 약간 만족감을 갖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 동네 같은 경우를 보니까 한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이에요. 문화예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하는 일종의 루틴이 계시더라고요. 일단은 이제 공방을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당연히 비즈니스는 안 되죠. 근데 이제 강상무도 한 쉼의 기간 동안에 공방 비슷하게 자신의 아지트를 만들어서 운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게 질문이 돼요. 조금 전에 비누처럼 쓴다 그랬는데, 그럼 재정적으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지금 문화예술 쪽에 이렇게 심취하신 그런 시니어들에게 혹시 조언 주실 게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재를 좀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다른 사람들은 이런 거를 하는데 나도 이거 하고 싶어요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정도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인데, 예를 들어 저는 콘서트를 가서 구경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좋아하는 음악가들도 많고 좋아하는 연주자들도 많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떤 시리즈를 다 예매를 해서 정말 몇 번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정말로 보고 싶은 거 한두 개만 골라서 갑니다. 그 외에 다른 시간은 그 음악을 조금 더 깊게 듣는 것을 혼자서 하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조금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과연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정말 나를 진실되게 하는 것인가? 그것이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다른 사람의 의도에 의한 것인가? 광고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나의 마음속에 나를 기쁘게 하고 나에게 나의 본질과 맞는 행동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곱씹어 보면 주된 일자리를 퇴직하고 나서 이제 퇴직 허니문 때 막 과학의 자유도를 가지고 이것저것 하게 되는데, 그런 아까 강의 중에 문화과 예술을 통해서 심신이 치유되고 또 행복하다는 얘기들은 많은 분들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막상 지금 이제 이거를 보시는 베이비 부머 중에 이제 곧 퇴직을 하고 은퇴를 걱정하는 분들은 뭐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이런 걱정 때문에 이게 너무 과욕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거든요. 혹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일상에서 좀 쉽게 접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일상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기본이 되는 독서와 음악 감상입니다. 그것은 사실 너무나 쉬워서 다들 뭐라고 하면은 정말 걸음마 하는 거나 비슷하다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그것을 시작하는 것과 시작하지 않는 것이 너무 다를 수 있어요. 혼자서 하시기 어려우시다면 주변의 친구들하고 같이 우리 책 한번 읽어볼까 하셔도 됩니다. 사실은 너튜브나 이런 곳에 써머리 되어 있는 부분들도 많은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1시간이 다른 사람이 얘기한 10분, 15분과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50까지 쭉 달려오셨잖아요. 외국하고 국내에서 정말 바쁜 재무 담당 임원을 하면서 정말 바빴던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이제 쉬겠다고 퇴사를 결심하시고 이제 새로운 일상을 시작하셨을 때 그때 난 이게 내 목표야. 내가 이게 바람이야. 그랬던 게 뭐였을까요? 첫 번째는 건강하게 사는 삶, 그리고 기본이 되는 삶이었습니다. 사실 바쁘다고 보니까 여러 가지 관계를 챙긴다거나 이런 것들을 잘 못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키우는 반려동물을 조금 덜 본다던가 가족들에게 조금 시간을 더 보낸다거나 그런 것들을 하게 됐어요. 그렇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처음 자유도가 생겼을 때는 그런 것들보다는 바깥에 있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죠. 여행을 가는 것도 좋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음악 감상이나 여러 가지 다른 활동들 혹은 외부에 있는 모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하다가 마지막에 결론을 낸 건 정말로 중요한 나의 삶은 내 주변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소중한 내 주변에 있는 존재들을 존중하고 그 관계를 소중히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트라이얼 에러 피리어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은 아까 강의 중에 이제 플러스적인 삶에서 중요한 것만 남기다. 그때 제일 어려운 건 뭔지, 그리고 또 물건과 경험을 정리하면서 이거 선택 집중 이렇게 하셨다 그랬는데, 그때 그 어려운 점, 그리고 어떤 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셨을까요? 정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나랑 오래 같이 갈 수 있을까? 1년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혹은 여행을 갈 때를 생각해 봅니다. 저는 여행을 참 좋아해서 여행을 다녔는데 처음에 여행을 갔을 때는 짐을 정말 많이 갖고 다녔습니다. 이것도 필요할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할 것 같고 짐을 꽉꽉 세워서 가고 또 여행지에서도 여러 가지 것들을 사가지고 돌아왔는데요. 점점 느낄 때 중요한 것은 어떤 내 여행 가방 하나에 넣었을 때 나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결국에 남는다고 생각하고요. 그것들이 남겨지지 않으면 삶은 지속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나랑 같이 갈 거냐, 혹은 내가 당장 떠나야 한다고 할 때 이거 내가 갖고 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물건과 경험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네. 이것을 보시는 가볍고 간소한 자산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러면
결국은 실천하느냐 안 하냐가 차이잖아요. 어떻게 실천하라고 추천하시겠어요? 사실 저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사실 아직 정리가 많이 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갖고 있는 물건이나 경험들을 다 빼보는 거예요. 빼보고 가만히 바라봅니다. 이게 내가 계속 가지고 갈 건가? 가지고 가지 않을 것인가? 나한테 부담이 될 것인가?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인가? 그리고 이것들이 오늘 쓰여지는데 내일 쓸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만약에 그런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저한테 더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일상의 루틴을 가져보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일상의 루틴이 들어가게 되면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안 하게 되거든요. 뭐 회사 다니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일상의 루틴이 아주 꽉 차여 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여유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짧은 여유 시간 동안에 나는 도대체 뭘 하고 싶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한두 가지만 결정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들이 정리를 계속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루에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에 한 번이 될 수 있지만 내가 갖고 있는 경험들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사물들이 다음에도 나한테 필요한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정기적으로 정리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굉장히 많은 것이 쌓여 있고요. 그것들을 제가 계속 정리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시니어들을 뵈면은 연령별로 이렇게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한 70, 80대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정리의 의미, 그리고 유산의 의미, 그리고 이제 자기 말고 남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는 그런 흐름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빨리 시작하셨고, 말씀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래도 회사나 개인의 재물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다 보니 뭔가 이게 어떻게 지속 가능하지? 뭐가 더 중요하지? 이런 생각이 약간 직업병 비슷하게 네, 맞습니다. 남아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왜냐하면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할 때 특히 재무적인 일에서는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떻게 선택해서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회사의 미래가 달라지게 되거든요. 현재도 달라집니다. 그게 인생의 경험과도 동일하거든요. 그러게요. 그러면서 중요하게 이제 뭐가 남을 거지, 그리고 내가 하루의 일상의 루틴을 어떻게 해야 할지라는 굉장히 간소하지만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시니어 트렌드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그러면 어떤 걸 꼽는지, 그리고 끝으로 시니어 TV 시청자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한 2년 정도 시니어 트렌드 저희 같이 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백투 베이직이라는 걸 했습니다. 에센셜리즘이라고 해서 가장 중요한 것만 남기고 우리가 본질에 집중하는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액티브 시니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예요. 어떤 사회에 나가서 실제로 일을 하고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시니어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렇다고 하면 올해는 무엇일까라고 하면 소속감을 만들고 공동체를 만드는 시니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시간이 많고 자유도가 많아지면 본인한테 집중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과연 우리에게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기회들이 왜 우리한테 주어졌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것들이 우리한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선의를 가지고 연결될 때 그것이 아름다운 자산으로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세네카의 말처럼 저희의 인생은 유한하고 유한한 시간을 살면서 무한히 가지려고 할 때 인생은 제대로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한히 갈 수 없다는 얘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유한한 삶에 있는 경험이나 지식, 그리고 자산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사회에 환원하고 나눠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회에 환원한다는 게 기부를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다정한 사랑을 나누는 정도.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연결돼서 경험들을 나누는 것들이죠. 그래서 아까 제 공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주 작은 곳에서 제가 좋아하는 책과 음악과 그리고 예술 도록 같은 것들을 좀 놓아놓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은 제가 어떤 수익을 만들기 위한 공간은 아니고요.
뭐 모임을 하거나 혹은 지인들과 친구들을 불러서 이곳에서 그냥 맛있는 것도 먹고 세상 사는 이야기들도 하면서 지내는 공간이에요. 그런 것들을 지금은 하나 정도 하고 있지만 나중에 조금 여유가 된다면 여러 개를 해서 사람들이 좀 편하게 머무르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그 실제로 시니어들이 고민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내지?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건 문화 예술이야. 그건 알아요. 그리고 이 시간을 나 혼자 보내면 외로우니까 같이 보내고 싶어. 다 알거든요. 근데 막상 이런 얘기를 해줘도 그걸 실천하고 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가 있고, 막상 모임을 만들어 놓으면은 저 사람은 잘난 체를 너무 많이 해. 저 사람은 나랑 수준이 안 맞아. 뭐 이런 핑계거리를 찾거든요. 근데 이제 강상무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문학이나 예술 이런 쪽은 그래도 뚜렷한 어떤 동기가 있고 좋아하는 거가 있어서 그런 갈등은 덜한가 보죠.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 있는 비교하고 경쟁하고 실제로 운영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주 작은 모임이라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모임을 할 때 4명 이상의 모임을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모임을 하게 되면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하게 되는데요. 뭐 맛있는 걸 같이 나눠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편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책을 읽고 오면 좋지만 책을 읽고 오지 않아도 오늘 이 모임을 통해서 내가 집에 돌아가서 책을 읽으면 되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게 이제 모더레이션을 하고, 그 편안했던 시간이 나의 일상으로 들어올 때 내가 책과 음악을 한번 경험해봐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은, 그리고 많은 분들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숫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집중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다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대단한 모임을 할 필요 없고, 내가 오늘 이 책을 좋아해서 읽었는데 내 친구도 이거 읽었으면 좋겠어라고 추천하고 친구랑 같이 커피를 마시면서 이 책을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아주 처음 시작은 아주 간단한 것부터고, 사실 제가 하는 모더레이션은 여지까지 제가 했던 문학이나 예술, 영화, 그다음에 미술 공부 같은 것들을 같이 좀 합쳐서 저랑 같이 모임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들에 궁금증을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뭘까라고 하면서 본인만의 일상 속의 문학과 예술을 만들어 나가는 활동들을 하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럼 저처럼 문외한인 사람이 이런 모임에 가고 싶다 그럴 때 네. 주의해야 할 거는 뭐가 있을까? 하나만 딱 고르라 그러면. 잘 듣는 것일 것 같습니다. 저도 모임을 할 때 사람을 적게 하는 것이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한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들어야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그 사람이 필요로 하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모임을 만들면 여러 가지 콘텐츠를 준비를 했다가 그 콘텐츠를 다 쓰는 것이 아니고, 그때 모임에 오셨던 분들이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에 관심 있는가를 귀 기울여 들여보면서 그분들이 필요한 것을 제가 갖고 있는 이제 서랍 속에서 하나씩 꺼내서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모임을 제가 뭐 한 달에 한 2번 할 때도 있는데, 2번마다 모임에 오시는 모임의 참가자들에 따라서 다른 내용으로 합니다. 똑같은 책과 똑같은 음악과 똑같은 음식을 먹지만 그 컨텐츠는 다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본인들이 갖고 가는, 우리들이 갖고 가는 경험들은 다 다르게 느껴지게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간소하게 자산 관리를 통해서 내 일상 속에서 하고 싶은 문화, 취미, 예술 이런 것들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강은주 상무를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실천하는 것. 아무리 아는 것, 그리고 너무 단순해 보이지만 지금 당장 좋아하는 시집 한 편을 읽으시거나 지금 당장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데 강상무 조언처럼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들어주면서 일상을 나누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너무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